증인은 최숙현 선수에게 직접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폭행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청문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짧은 부분 저희가 잠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핵심 가해자였던 김규범 감독은 앞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내용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인과 참고인 요청을 받은 인원만 무려 4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사람들이 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김도환 선수만 출석을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현재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청문회에서도 실상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냐, 실상이 밝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독 김모 씨, 운동 처방사 안모 씨, 장모 선수 이렇게 가해자 3명인데 문체위에서는 이 가해자 3명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제 오후 5시까지 출석을 하라라고 지금 한 상황인데 이 동행 명령장이라는 게 좀 생소해서요. 네. 이거 어떤 제도입니까? 그 국회 청문회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죠. 그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했을 때는 안 가도 그만인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특히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면요. 증인 같은 경우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출석을 하게 됐을 경우는 징역 3년 이하라든지 혹은 이제 1,000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하면은 이것을 어길 경우는 형량이 더 커져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당연히 출석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출석을 하라고 명령장을 발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뭐 서명을 통해서 고발 조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내용인데 아까 저희가 잠깐 짧게 보여드린 그 청문회 영상을 보면 뒤늦게 폭행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김도환 선수가 인정을 한 것이죠. 예전에 7월 6일에 그 문체위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는 그때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보다 후배 선수들도 나서서 고백을 하고 이런 것에서 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고백을 했고 이제 오늘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고인의 납골당을 방문을 해서 사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몇 가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안모 씨의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본인도 한번 구타를 한 적이 있다, 가격을 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운동 처방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회심을 한 중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계속해서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폭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폭행의 획수라든지 그 실상을 좀 가감없이 털어놨는데 사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이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들, 선수와 또 유족들은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사실을 그동안 뭐 경찰, 검찰, 뭐 기관들 여러 기관에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월부터 계속 피해를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호소할 때 이미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런 고심 끝에 간 것인데도 이게 굉장히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이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해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뭐 이게 진술서 같은 걸 받았는데 그 진술서가 이제 조금 이 가해자 쪽에서 종용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엔 이렇게 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진상규명이 그 당시에
이런 2월 달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결국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뭐 해당 직원 이런 사람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고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뒤늦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요. 이번 청문회에는 또 다른 피해 선수들의 가족들, 선수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2명이 참고인으로 또 나섰다고 해서 그리고 대전, 천안, 광주시청 철인 3종팀에 그런 선수들도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련돼서 새로운 추가 피해 사례가 또 나오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청문회 증인 신문 이전에 많은 추가 사실들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선수들을 그냥 우발적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 폭력이 대단히 구조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선수를 지목하면서 다른 선수를 때려라.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때린다든지 이런 지시를 내림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폭행을 교사받고 뭐 때리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고인인 최숙현 선수도 누군가를 따돌리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구조화된 폭력 속에서 뭐 상당히 숱한 그런 추가 가해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근데 추가로 나올 가해 사실들도 앞에 있었던, 앞에 폭로되었던 사실하고 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 양이 계속 늘어날 뿐이지 이 본질 자체는 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례만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네, 추가 폭로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최 선수가 직접 썼던 일기장이 처음으로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의 이 가해자들로 지목된 이름이 실명이 직접 거론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가해자들 외에도 김모, 이모 선수 이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기장에서 지금 6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가해자 4명 외에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해서 한번 이제 명시가 되었고 또 한 번 내용에서 뭐 내가 아는 가장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사람은 누구인가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도 똑같이 6명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서도 뭔가 정신적으로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 이들을 피의자로 아마 좀 판단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이름이 있다는 점,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 저희가 짚어봤고 앞서 저희가 그 김규봉 감독은 지금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감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또 부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들 또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 피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결국엔 수사기관에서는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뭐 영상, 녹취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추가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그 관련 피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법원이 김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제 이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 이어서 피해자가 2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이제 수사의 칼끝은 그 외에 이제 주장이었던 장모 선수 그리고 김도환 선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구속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 소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도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지금 시인을 하고 있고 뭐 청문회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뭐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나머지 장 선수의 경우에는 이 뭐 범죄 혐의를 지금 일단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됐다고 볼지 그 부분이 결국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포츠계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내지는 뭐 폭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 사안은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샀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뒤따르는 뭐 우려 내지는 기대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분노에 비해서 처벌을 받는 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든지 혹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들도 그간 많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건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여론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고 현재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뭐 가족들하고 불화 때문에 선수가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여론에 더 기름을 붓듯이 불을 지필 것 같아서 여론은 일단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생전에 겪었던 고인의 피해 사실들이 너무 여러 사람의 입으로 증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언어적인 것을 포함한 물리적인 폭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제 처벌을 피해 나갈 수는 있을까?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시는 바일 것 같고 아마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사회적으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더라도 재발 방지, 지속적인 관심과 구조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 사태는 절대 해결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슈 큐브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